있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첫 인터뷰를 한겨레하고 했습니다. 윤석열 발탁에 대해서 두고두고 후회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다만 검찰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해가지고 낙점을 했다. 당시에 조국 수석이 추천한 사람을 했었어야 되는데 즉시 추천을 안 해서 그냥 윤석열을 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이런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경수 지사가 또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제 본인의 정치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맛있는 요리가 많이 올라오는 식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 당의 다양성이 구현돼야 하는데 아쉽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위 이제 비명계 임종석 그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를테면은 지금 전체가 다 합심해서 해야 되는데 서로 인신공격하는 건 문제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비명계들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올린 글의 맥락도 이게 주자를 뭐 바꿔야 된다라고까지 읽히진 않았고요. 네. 일단 이재명이랑 상수 그리고 대선 주자로 가장 강력한 민주당의 후보가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흔들고자 하는 의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0.73%포인트 차로 너무 아깝게 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당 내에서도 이게 가르거나 이제 좀 쪼개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단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천 과정에서도 마음이 상한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걸 같이 가자는 부분으로 전 당의 선배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임종석 너 뭐 하고 있다 지금 나와서 이런 그런 거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다만 유시민 전 장관이 이야기했던 좋은 2등 주자론을 강구하는 게 전략상 맞지 않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전 대단히 공감이 됐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공간이 넓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사면 복권된 지가 시간적으로 많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넓어야 됩니다. 본인은 차기 내지는 차차기를 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면 당원의 마음을 추스리기 위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스탠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연히 고언도 하고 쓴소리도 던지고 본인의 입장도 발표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승리해야지 누가 승리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민주당이 이겨서 이런 역사적인 후퇴와 국격의 이 저하를 어쨌든 올려놔야 돼요. 그건 역사적인 과제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당리당략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좋은 2등 주자론을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당내에 왜 공천을 갖춘 정당으로서 앙금이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는 거짓에 가깝겠죠. 신기루겠죠. 네. 그렇다면 그걸 아우르는, 그래서 대선 선대위를 구성할 때도 이렇게 마음 상하신 분들도 모시거나,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 분류됐던 분들이 이제 대선에 본선에 못 나가게 되면 다 한 깃발 아래 모여야 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조언도 있었고, 이 틀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 그 길을 정확하게 걸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만든 책임, 그리고 정권을 내준 책임에 있어서는 아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을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전 우선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소위 친문 그룹들이 전 책임이 크죠. 매우 크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뭐 그 책임을 논할 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과거 책임도 크지만 네. 거기에 대한 반성문을 썼느냐, 내지는 더 좁히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이 내란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정치인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이제 성적표로 나와줘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게 잘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말하니까 사람들은 좀 서운한 거죠. 아니, 그때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선 열리고 이재명 대표 뭐 공직선거법 전 정치기소라고 보는데 그 정치기소가 되니까 야 이거 뭐 숟가락 한번 들고 덤벼보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에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윤석열 정권 만드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한 일은요. 양두구육과 같은 기회주의 정치와 제가 전쟁을 벌려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사당화에 제가 소송으로 싸웠고요. 그 이후에도 이준석,
한동훈, 윤석열로 대표되는 이 양두구육 정치에 대해 가지고 제가 민낯을 드러내고 뿌리 뽑는 작업에 모든 걸 다 바쳐왔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그 친문으로 분류되는 인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힘도 갖고 계시고 더 많은 영향력도 있으신 분들인데 뭐 했냐. 이거는 아마 저는 국민들이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실 거라고 보는 거고, 이번에 김경수 지사 발언은 저는 두 가지가 문제였다고 봐요. 하나는 당을 떠난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라라는 발언은 저는 너무 잘못된 발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첫 메시지 치고는 오조준된 발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당 떠난 사람한테 사과하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조홍천 의원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기어들어간 김영주와 이상민을 상대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왜 사과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잘못된 수사니까 석방시켜놓고 다시 경찰이 재수사자라는 정말 국민의힘에서도 보기 힘든 주장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두 번째는 다양성 만난 요리 너무 좋고, 전 다원주의자거든요. 이게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의 꽃을 가기에 앞서서 민주주의의 씨앗을 차디찬 동토에 뿌린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피우자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지금은 민주주의가 내란 이후에 내란 진압, 내란이 진압되고 민주주의를 해야 씨가 심겨지고 나무가 열리고 과실을 따먹을 거 아닙니까? 꽃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근데 김경수 지사는 이 동토 내지는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 뿌리는 것도 방해하는 자들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근데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맛있는 요리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인즉슨 민주주의의 최종 완성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상적으로 꿈꾸는 건 맞는데 지금 이 현실에는 지금 너무 안 맞는 인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마 김경수 지사에게 좀 뼈아픈 지적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 기본적으로 정당 안에는 언제든지 이제 노선 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책을 둘러싸고 대선이라는 이제 새로운 현장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선거는 이제 전망 투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할 거야 이걸 보고 국민들이 표를 줄 결심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친문과 친명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할 때 노선 싸움보다는 일종의 좀 판을 넓히자. 그러니까 일종의 영토 싸움 비슷한 걸 하고 있는 느낌을 좀 받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정책적을 그 경쟁,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느 사회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 이것은 좀 비어 있다. 이 친문 진영이. 그러니까 나도 자리를 좀, 나도 뭐 역할을 하고 싶어. 포용해, 화합해. 과거에 당 떠난 사람들 다 수용해 뭐 이런 걸로 들리는데 왜 수용해야 되는지 앞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논리적 근거가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없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딱히 친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쪽에서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제가 들고. 이거는 이제 아까 김경수 지사 부분은 그 발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전 임종석 실장을 보면서 제가 무슨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냥 이준석 의원의 품격 있는 버전의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세대 교체론 말하고 본인은 젊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안 젊거든요. 정치 구력으로 보면 정말 오래 했고 대한민국 정치에 뭐 저는 좋은 거 기여한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많은 일을 이미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도 본인 자리에 대한 공간을 찾으려는 그 노력 자체가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은 본인이 정치도 그만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총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뭐 당내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임종석으로 대표되는 그 청년 정치의 상징이 이미 시간이 25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훌쩍. 그래서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배지를 달고 많은 역할을 했고 서울시에서 부시장도 했고 대통령 문재인 정권 초기에 비서실장도 했고 너무 화려하거든요. 그 이력이. 근데 그 화려한 거에 비해서는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는 많이 못 내신 것 같아요. 냉정하게. 근데 이제 와서 내가 국회의원 하면 잘할 수 있고 내가 또 뭐 당대표하면 잘할 수 있고 뭐 심지어 대통령의 꿈도 가지신다 그러면은 과연 국민들이 그분에 대한 정치적인 노정을 봐왔는데 너무 오래 하셨는데 이게 과연 소구력이 있을까? 그럼 왜 그동안에 새를 못 만들었지?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성찰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 임종석 실장도 메시지를 보면 자기 성찰은 없고
이재명 대표 성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지만 자기 성찰을 조금 더 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마음을 열어줄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 없이 상대방한테만 성찰하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설득력 있을까 좀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